최근 한 달 넘게 한국 당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각종 매체에 긍정적으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오직 한국만이 국가를 오픈하여 경제를 일부라도 돌아가게 한 모습에 감탄을 자아낸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이 부분은 프랑스와 핀란드에서 직접 컨퍼런스 콜과 화상회의를 요청하며 대한민국 당국과 긴밀한 질의를 주고받으면서 자국의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극찬이 계속되는 상황에 유럽에서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잘하는데 이것이 거부감이 드는 것으로 지난 프랑스의 프라델 변호사가 한국은 자유를 경시하는 나라이고 감시하는 나라라는 기고를 하면서 한국식 동선 추적에 대해 비판한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랑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역시 그러한 비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덜란드 매체 프론탈 락트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국학을 가르치는 브레커 교수 인터뷰를 통해서 네덜란드 미디어들이 전 세계적 모범이 되는 한국의 대처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인인 브레커 교수조차 자국 매체에 공분하는 내용은 네덜란드가 한국의 성공 요인을 엉망으로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매체에서 한국 사람들이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서 국가가 하라는 대로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은 군부 독재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그것에 길들여져 있어서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난무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군부 독재 시절은 한국인에게 있어서도 불편한 기억이며 오히려 그것에 맞서 싸운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느닷없이 독재 치하에 있었던 한국을 갖다 붙인 황당한 분석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아시아에 대해 저평가를 해왔다가 그들 중에 한국이 너무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시샘과 같은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월 초 중국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자 자신들끼리 긴급회의를 가지면서 유럽은 국가별로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아시아에서의 모습은 유럽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유럽은 현재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이고 특히 네덜란드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집단 가운데 저절로 괜찮아질 것이라는 스웨덴 혹은 영국식 방식으로 현 상황을 대처하고 있어 암울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은 독일인데 독일은 다소 무서울 정도로 한국을 카피했습니다. 한국이 터치 방식으로 지역별 인원을 파악하고 일목요연히 전국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독일에게 노하우를 전수하자 독일 당국은 그 방식을 불과 2주 사이에 그대로 적용해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에서 통제하게끔 진행했습니다. 또한 독일 언론도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간 슈피겔은 이번 주 커버 스토리에서 한국은 모범생이며 미국은 문제 학생이라 지적하면서 한국은 질풍과 같은 속도로 검진 체계를 구축해 하루에 10,000건을 진단했다고 전하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쯤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독일이 한국의 노하우를 완전히 흡수한 다음에 미국보다 자국이 우위에 올라서자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데 한국을 끌어들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유럽 최고의 방역국인 독일에게조차도 현재 상황의 멘토와 같은 국가가 되어 거의 매일 한국 전체가 스캔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매체에 한국은 감시에 길들여 있는 나라이다 혹은 네덜란드의 군부 독재를 경험해서 한국인이 순종적이라는 발언은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시샘 어린 발언밖에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럽 혹은 일본에서는 연일 한국에 대한 긍정 및 부정 보도가 혼재되어 자국의 아픔을 잊어보려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한국 당국은 여전히 오픈되어 있으며 자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국가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된 한국의 모습이 연일 빛을 발하며 장차 세계를 리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국이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후 6주 된 신생아가 최종 판정을 받아서 결국 불행하게 된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을 정도이며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인권 선진 국가이다. 라며 허송세월하며 정부나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추적 앱도 못 만들고 논쟁이나 하고 있는 영국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7일 CNN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터키에서 의료용 방호복 40만 벌을 공수해왔지만 품질 문제로 창고에 쌓여 있어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현재 상황은 최종 판정자와 불행한 일을 당한 자가 각각 20만 7천 명과 3만 1,000명에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 보호 장비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의료진과 필수 인력들이 보호장구조차 없이 C19와 싸우느라 결국 최종 판정을 받는 사태가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라고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엉망인데 모든 문제의 해결인 추적 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CNN 보도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 라는 관점으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긴 분석 기사 중에 반드시 최종 판정자의 연락처 추적과 동선, 격리 등은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왜 영국과 미국은 이것을 무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적 및 격리로 전파 연결고리와 속도를 깨트려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가 지난 4월 29일 각 정부는 C19 최종 전파자 동선 추적 앱이 본격적인 도시 봉쇄의 열쇠로 보고 있다 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제되어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추적 앱의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던 국가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C19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 뒤늦게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최종 전파자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반의 트레이스 투게더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1.5m 근방에 있는 사용자 간 접촉 여부를 저장해 특정 사용자가 최종 판정을 받으면 15분간 접촉한 사람에게 경고를 보내는 블루투스 기반 앱을 출시했습니다. 프랑스도 스탑 C19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사용자가 C19 최종 판정자와 가까워지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블루투스 기반 앱입니다. 이외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도 앱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영국도 국민보건서비스에서 옥스퍼드 대학과 협력해 추적 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빅데이터 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프레이저 교수는 영국 국민들의 60% 이상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효율적이다. 당신의 다운로드가 이웃과 동료를 배려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영국은 외딴 섬에서 이 앱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보안 후에 영국 전역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이트 섬에서 시험적으로 출시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 데이터와 실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NHS 앱은 중앙 집중식인데 애플과 구글의 분산형 모델로 바꿔야 한다.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 필요 없다. 실패할 것이다. 라는 등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통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 영국은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인권 국가이다. 온통 이런 시비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더선은 7일자에서 한국의 31번 최종 판정자의 끔찍한 스토리는 영국인들이 NHS 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고이다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출시된 앱을 거부하겠다는 영국인들에게 보내는 글인데 그 선택으로 나도 모르게 한국의 31번 최종 판정자가 되어서 이웃과 동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비를 걸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극적이겠지만 말만 하면 한국을 들먹거리는 것은 썩 기분이 좋지 않네요. 아무튼 영국이 제정신을 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7일 영국의 의회 인권공동위원회는 NHS 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더 많은 보호 조치들이 없다면 이 앱은 영국 전역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태클을 걸었습니다. 의장인 해리엇 하만은 추적 앱에는 전례 없는 데이터 수집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는지, 해킹으로부터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마련하면 또 티격태격하느라고 세워라 내워라 하겠죠. 그래도 지금 성공적인 한국 모델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영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언론에서 NHS 추적 앱의 다운로드와 사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사를 실어서 영국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국 전역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도 그 결과는 비관적입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지난달 말에 블루투스 기반 C19 그만 앱을 출시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전체 인구가 890만 명이지만 현재까지 다운로드 횟수는 23만에 불과하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내게 되고 최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기만 하겠죠. 존슨 총리까지 최종 판정을 받아서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영국 정부와 의회와 국민들은 대책이 없네요. 한국은 무조건 따라하지 않겠다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인권 국가라면서 폭망하는 영국이나 닮은 꼴이네요.